자, 두 번째 시간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첫 시간에 지금 애드 사람 안에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저장까지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이 겟사람이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 인력 관리소라고 하는 거는 애드 사람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사람 정보를 저장을 하고요. 그게 애드 사람 메서드고요. 그리고 겟사람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그 정보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사람 인력 관리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름이 add, get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메서드명이 지어져 있는 건데, 자, 우리가 겟사람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자, 우리가 지금 겟사람은 인자값으로 넘버를 받고 있죠. 1, 2, 3이라고 하는 숫자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받아온 이 번호를 활용해 가지고 여기도 똑같아요. if 번호가 1일 때 여기다 뭘 해주면 될까요? 지금 이 겟사람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사람 인력 관리소 안에 있는 메서드죠. 자, 우리가 A사람 0, A사람 1, A사람 2로 저장을 다 해줬어요.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과정이 없으면 지금 종이에다 열심히 써놓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건데,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완벽하게 저장을 해놓은 거예요. 이 파일처를 만들어서 따로 기록을 보관을 했어요. 지금 이 과정이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번호가 1일 때 return A사람 0을 주면 되겠네요. 지금 이 A사람 0 안에는 이 A사람이 들어있고, 이 A사람은 애드사람 했던 그 사람 정보를 저장을 한 거니까, 그쵸? 여기서 지금 저장을 다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A사람 0을 줘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여기 볼게요. 이 사람 타입의 A사람 1이라고 하는 이 변수에 지금 뭘 넣어준 거죠? A사람 0을 넣어준 거죠. 지금 우리가 리턴을 해주고 있잖아요. 자, 겟사람 메서드는 리턴 값이 있어야 되는 메서드였고, 이 겟사람 메서드를 실행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값이, 사람 타입의 결과값이 나와야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겟사람 1, 여기 번호가 1일 때 A사람 0이라고 하는 변수를 리턴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 A사람 1, 여기에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값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쵸? 그리고 번호가 2일 때 A사람 1이 넘어갈 거고 A사람 2가 넘어가겠죠? 번호가 3일 때는. 이런 식으로 넘겨주면 번호가 1일 때 우리가 처음 저장했던 A사람 0에 대한 정보가 넘어가는 거고, 번호가 2일 때는 A사람 1 넘어가는 거고, 번호가 3일 때는 A사람 2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리턴 값 다 줬는데 지금 여기서 에러가 나고 있죠. 빨간 줄로 에러가 나고 있어요. 이거 왜 이러죠? 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번호가 1, 2, 3일 때에 대한 경우예요. 그럼 번호가 1, 2, 3이 아닐 때는 우리가 정해준 게 없죠. 그래서 지금 에러가 나고 있는 거예요. 리턴 값이 있어야 되는 메서드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리턴을 뭐라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A가 1, 2, 3 아니 번호가 1, 2, 3이 아닐 때에는 리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에러가 나고 있는 거라, 여기다가 else A가 1, 2, 3이 아닐 때는 리턴 너를 해주겠다 이렇게 적어주면 에러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겟사람 메서드를 통해서 A사람 1이라는 게 우리가 애드사람 했던 이 정보를 저장한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온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좀 복잡하게 꼬여 있지만 찬찬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해를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영상 많이 돌려보면서
천천히 멈춰가면서 복습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당장은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A사람 1이라는 거에 A사람 0 요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A사람 2라는 거에 A사람 1 얘가 들어가 있는 거고, A사람 3 여기에는 얘가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그 과정을 우리가 얘를 통해서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로 출력을 했을 때 값이 어떻게 나올까요? 자, A사람 1에 A사람 0이 들어가 있죠. A사람 0 여기 이 변수에는 이 정보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 출력문도 다 이렇게 유도리 있게 변하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실행을 시켜보면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복합적으로 많이 풀어야 되는 문제였고, 생각할 게 좀 많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충분히 많이 헷갈릴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았어가지고 문제를 푸시는데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일단 배열을 사용하지 않은 버전이고요. 얘를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지금 일단 문제는 해결이 다 된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인력관리소에 한 명이 더 왔어요. 그래서 여기가 임꺽정 2고 얘는 뭐 35살이고 이렇게 사람이 하나 더 왔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 실행시켰을 때 여기 추가된 것까지는 메서드 출력이 돼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저장하고 있을까요? 기록해서 저장했을까요? 안 했죠. 왜냐면 우리는 변수 3개밖에 안 만들었고 3개에는 각각 3번째 들어온 사람까지만 정보가 저장이 되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4번째 들어온 이 추가된 이 사람을 정보를 또 저장을 해주려면 여기다가 A사람 3이라고 하는 변수 하나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도 번호가 4일 때 이런 식으로 값을 또 넣어줘야 되죠. 그리고 여기도 번호가 4일 때 A사람 3을 리턴하도록 값을 다 변경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자기소개 메서드까지 실행을 다시 시켜야, 겟사람을 해서 자기소개 메서드까지 실행을 시켜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임꺽정 222 35살 이라는 정보가 나오게 되겠죠. 여기가 안 바뀌었네요. 네. 이렇게 하면 잘 나오게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사람이 한 명 추가될 때마다 우리가 지금 어디 건드렸어요? 여기 메인 메서드에 출력하는 부분 빼고 여기에서 지금 애드 사람 추가한 거랑 이 겟사람 해서 자기소개 요거 빼고 밑에 소스 실질적인 그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 기능이 이루어지는 메서드나 이런 거에서 우리가 뭘 건드렸죠? 얘 하나 건드렸고요. 여기 하나 건드렸고요. 여기도 하나 건드렸죠.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서비스를 한다고 쳐요. 그럼 우리가 4명의 사람을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5번째 사람이 또 오고 싶대요. 그럼 우리 잠시만요 하고 멈춰놓은 상태로 서버 끄고 이거 수정해서 다시 배포하고 서버 돌려야 돼요. 말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일단 문제는 처리를 할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는 처리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요거를 조금 더 이제 지금 우리가 3개를 건드렸었는데 이거를 좀 더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람 타입에 A사람 0부터 A사람 3까지 왜 만들었죠? 저장을 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걸 저장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럼 얘를 이제 배열을 한번 써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 타입의 배열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얘네는 주석을 잠깐 걸어 놓을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람들이라는 지금 그 배열 객체에는 값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죠? 지금 여기가 사람들이에요. 얘는 지금 배열이죠. 사람 타입의 배열인데 방들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여기를 초기화 해주면서 뭐 new 사람 대괄호 안에 뭐 숫자 써줄 거고요. 그럼 이 숫자만큼 방이 생겨나는 거죠. 배열에서 배웠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기를 3이라고 했어요. 그럼 방 3개 있을 거고 이 방한테는 각각 0번, 1번, 2번이라는 방 고유 번호가 있죠. 그럼 우린 순서대로 그 방에 얘네를 넣어주기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도 잠깐 주석을 걸어놓고 여기서 사람들 일단 사람들의 크기를 먼저 정해줘야 되니까 이거 생성자에서 처리를 할게요. 사람들은 new 사람 여기를 뭐 100으로 해놓고 그럼 일단 크기가 100인 사람 타입의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 배열이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값을 넣어줄 건데, 자 이러면은 첫 번째 0번째 방에 A 사람이라는 걸 지금 넣어준 거죠. 맨 첫 번째 방이니까 고유 번호는 0번 인덱스. 그래서 사람들 요 배열 객체 안에서 첫 번째 방 0번 방에다가 A 사람 넣어준 거죠. 지금 이게 요거예요. A 사람 0 대신에 사람들을 쓰고 있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메서드가 실행될 때마다 처음 실행됐을 때는 0번째에다가 저장하고 두 번째 실행됐을 때는 1번째에다가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쭉 저장을 하면 우리가 이 과정 없이 저장이 되겠네요. 그쵸? 지금 번호 같은 경우도 1번부터 쭉 늘어나는 거니까 우리 순서대로 넣어주기만 하면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반복문을 써야 될까요? 이거는 머리를 조금만 써보시면은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반복문을 써서 뭐 i가 증가할 때 여기다 i를 넣어줌으로써 i에다가 A 사람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게 일단 머리에 떠오르셨을 거예요. 이 메서드가 실행될 때 반복문 써서 지금 순서대로 0번, 1번, 2번 이렇게 쭉 들어가야 되니까 반복문이 가장 먼저 떠오르셨을 텐데 사실은 그렇게 처리할 게 아니라 여기다가 번호 -1 이라는 값을 넣어줄 거예요. 자, 이러면 우리 지금 이 번호 첫 번째 사람 들어올 때 1이죠. 그럼 여기 지금 1이잖아요. 그럼 1-1은 0이죠. 그럼 사람들 0번 안에 A 사람 넣어주겠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들어왔다고 쳐볼게요. 두 번째 들어왔을 때 마지막 사람 번호 증가하니까 여기가 1이에요. 그러면 이 값은 2겠죠? 그럼 번호 2죠? 그럼 2-1은 1이고 그러면 사람들 1번째 방에 A 사람 넣어주겠다는 거니까 반복문을 쓸 필요가 없이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반복문을 쓰게 되면은 정상적인 처리가 안 돼요. 왜냐면 이 메서드가 실행이 됐을 때 우리는 첫 번째 사람에 대한 정보만 저장을 해야 되는데 다른 칸에도 이 A 사람이라는 게 저장이 돼버리니까 그럼 다시 애드 사람 메서드가 실행됐을 때 얘는 다시 0번부터 돌 텐데 그럼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돌았던 얘 것만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반복문으로는 해결을 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자, 지금 이렇게 저장까지 했어요. 그럼 우리 그 다음 뭐 하죠? get사람 할 수 있죠? 요거 주석 걸어놓고 여기다가 리턴으로 사람들 얘로 똑같죠? 번호 -1 아이고 번호 -1은 아니지, 번호 -1을 그냥 리턴을 해주면 되는 거죠. 지금 이 get사람에서 필요한 거는 이 번호가 1일 때, 번호가 2일 때, 번호가 3일 때 어떤 객체를, 어떤 변수를 넣어줄 거냐잖아요. 어떤 변수를 리턴을 해줘서
여기에 저장을 시킬 거냐, 여기에 저장을 시킬 거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 들어왔어요. 이거를 처음부터 한번 로직을 볼게요. 자, 첫 번째 애드 사람을 했어요. 홍길순 33살 정보가 들어와서 애드 사람 메서드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 마지막 사람 번호를 통해서 우리가 이 번호까지 처리를 한 상태고, 사람 타입의 A 사람이라는 변수 하나 만들어서 사람 객체 만들고 변수 값 넣어줬어요. 그리고 그 넣어준 값이 다 저장된 A 사람이라는 거를 사람들이라고 하는 배열에다가 이렇게 값을 넣어준 거죠. 각각의 인덱스를 찾아가서 첫 번째 사람 들어왔을 때 0번 인덱스에 A 사람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 사람 들어왔을 때 1번 인덱스에 A 사람 들어가는 거고. 자, 그렇게 처리를 했고, 겟사람에서 인트 번호 첫 번째 사람 들어왔을 때 사람들 안에 있는 0번 인덱스에 있는 애를 리턴을 해주는 거죠. 그럼 지금 이 과정과 이 과정과 이만큼이 다 사라져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럼 코드가 훨씬 간결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처리를 하고 실행을 시켜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은 크기가 100을 넘어가지 않는 이상, 찾아온 사람이, 저장해야 될 사람이 100을 넘어가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냥 요것만 바꿔서 추가를 해주면 알아서 된다는 거죠. 밑에 처음에 했던 것처럼 여기 손대고 저기 손대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실 거고, 지금 이제 뭐 새로운 개념이 사용된 건 없는데 충분히 이제 꼬여 있어서 되게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천천히 한번 돌려보면서 복습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했던 이런 과정들이 이제 이렇게 할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게시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애드 사람에 해당하는 게시판의 기능은 뭘까요? 글쓰기겠죠? 이게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게시판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애드 사람 역할을 하는 건 게시판에서는 글쓰기가 될 거고, 그럼 글 안에는 뭐 글 번호, 제목, 내용 뭐 이런 식으로 정보들이 필요하겠죠? 그거를 지금 이렇게 담아주는 거고, 그 정보를 get으로 가져오는 거고, 그리고 그 글을 자기소개는 아니겠지만 뭐 글을 클릭해서 읽을 때 그 정보를 가져와서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게시판이라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결국에는 최종 목표는 게시판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런 것들을, 이런 과정들을 배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좀 복습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이해가 될 때까지, 숙달이 되실 때까지 얘를 복습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부터 할 거는 안 받아 적으셔도 돼요. 그냥 좀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할 거는 그냥 좀 봐주시면 되고, 자, 이제 한 가지 뭔가 새로운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자, 이렇게 아티클 이라는 애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이러면 우리가 아티클 클래스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아티클 안에는 아이디가 있을 거고요. 스트링으로 레지데이트 이렇게 만들어줬다고 해볼게요. 그런 상태로 하나 더 만들어서 얘를 아티클 2로 처리를 하고, 여기서 아티클 1에 어디갔어? 아티클 1에 id를 출력하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얘도 이렇게. 자, 그러고 나서 요것도 하나 해줄게요.
아티클 이거 지금 뭐죠? 생성자죠. 근데 여기다가 int id string date 이렇게 넣어주고 this.id id this.argdate argdate 라고 한번 넣어줘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 에러가 나고 있어요. 이것도 생성자예요. 그냥 매개 변수를 넣은 생성자입니다. 이 에러 왜 나고 있을까요? 먼저 이거부터 할게요. 그쵸? 밑에서는 매개 변수가 있는데 위에선 지금 넘겨주는 인자가 없어요. 그럼 얘가 뭐라고 오류를 뱉냐면 The constructor article is undefined 이에요. 컨스트럭터가 생성자였죠. 이 생성자의 아티클은 없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얘가 제시하는 내용이 add argument 인자값을 추가해 주거나 아니면 밑에 여기 remove parameter 밑에 있는 요 매개 변수 파라미터 부분을 지우거나 아니면 그냥 아티클 생성자를 하나 만들거나 라고 얘가 해결책을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냥 생성자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러면 지금 이거를 실행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여기 생성자로 객체가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아티클 1에 들어있는 id는 지금 어디에도 값을 지정해 준 게 없죠. 그래서 그냥 실행을 시켜보면 0이 나와요. 왜? 이 id에는 garbage value 0 들어있으니까, 초기화 안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id는 1이라고 넣어줄게요. 그러면 얘 실행시키면 1 나오겠죠? 지금 id에 1 넣어줬으니까. 그리고 얘를 이제 활성화를 시켜서 여기다가 2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값을 넣어줬다고 쳐볼게요. 그럼 얘를 실행시키면 각각 어떻게 나올까요? 자, 지금 얘는 인자값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인자값이 있는 이 두 번째 new article 이 객체 같은 경우는 이 생성자를 찾아가게 되는 거고요. 얘는 인자값 없으니까 이 생성자를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 article 2에는 얘로 지금 적용이 된 거라서 2라는 값이 매개 변수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 그 매개 변수로 가져온 거죠. 아니, 그게 여기 변수를 통해서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1, 2가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새로운 개념이 하나 들어가요. 자, 제가 static int last id라는 걸 하나 만들었어요. static, 그동안에는 우리가 클래스 설계도한테 일시킬 때 메서드에 static 붙여야 되고 이런 거 했었죠. 자, 그러면 얘는 뭘까요? 네? 얘는 지금 변수니까 메서드가 이제 일을 시키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변수 똑같아요. 변수는 이제 값을 저장하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자, 이걸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자 이게 클래스예요. 지금 여기가 클래스고 이거를 이렇게 여기가 클래스 아티클 이게 클래스 지금 얘고요. 이 클래스가 얘고요. 그리고 여기가 아티클 1 얘가 아티클 2예요. 자, 여기에는 static int string 그리고 생성자가 들어있죠. 그리고 얘 보통 우리는 지금 얘를 통해서
지금 이 아티클 1이잖아요. 얘를 통해서 리모컨 찍어가지고 이 변수들 값 넣어주거나 했었죠. 자, 똑같아요. 얘도 다 접근해서 값 넣어줄 수 있어요. 똑같이 얘도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지? 자, 잠시만요. 이거를 만약에 여기다가 last id는 1이다 라고 넣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출력하는 거랑 이렇게 출력하는 거, 자, 얘도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출력을 하게 되면 값이 어떻게 나올까요? 지금 인자값 뺐어요. 그럼 얘 이 두 개 다 얘랑 둘 다 얘 보고 있는 거죠. 이거는 적절한 얘가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지가 지금 조금 고민이 되네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게 좀 이해가 어려우실 텐데 지금 생각난 대로 일단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 스태틱 변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객체를 만들면 원래 우리가 그 객체 안에 그 설계도를 보고 만들기 때문에 여기 변수가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 스태틱 변수는 여기 없어요. 클래스에만 있어요. 얘가 접근을 해서 얘를 변경을 시킬 수는 있어요. 근데 객체 안에 없기 때문에 얘가 변경을 시키면 클래스 안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 객체에서 그냥 불러오면 값이 나와요. 여기서 값을 뭔가 안 해줘도 이건데,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점 last id에 20을 넣어줬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게 좋겠다. 여기다가 last id. 자, 이러면 지금 첫 번째 아티클 1이라는 객체 만들었을 때 last id에다가 20이라는 값을 넣었어요. 두 번째 아티클 2라는 거 만들었을 때 last id 조작한 거 없죠. 그쵸? 값 넣어준 거 없어요. 근데 얘 실행시켜 보면 지금 이 20이라는 값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이거를 좀 더 명확하게 보이게끔 여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보면 지금 이 20이라는 값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죠? 눈에 보이시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림판에서 보여드렸던 여기 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클래스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접근해서 쓸 수는 있지만 갖다 쓰거나 값을 넣거나 할 수는 있지만 객체가 또 다른 객체가 만들어졌을 때 값을 넣지 않아도 다른 객체에서 넣은 값을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얘가 이게 특징이거든요. 그냥 이런 특징인데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말고는
다른 생각이 좀 안 나서. 네. 근데 일단은 여기서 값을 넣었고 여기서 값을 넣지 않았을 때 여기서 그냥 출력만 했는데 나온다는 거. 원래 여기서 우리가 지금 만약에 이렇게 해놓으면은 지금 REG 데이트는 여기서도 값을 안 넣었고 여기서도 값을 안 넣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얘를 여기다가 REG 데이트 해가지고 값을 만약에 넣었어요. 그러면 이 위에 첫 번째 객체 만들었을 때 아티클 1에서 REG 데이트는 이게 나오게 되겠죠, 당연히. 근데 여기서는 안 나오겠죠. 이 객체랑 이 객체랑 별개니까 안 나오는 게 맞단 말이에요. 이렇게 널이 나오는 게 맞아요. 원래 이렇게 나오면은 안 돼요. 당연히 안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스태틱 이 변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을 때 값 넣어준 게 없는데도 위에서 넣은 20이라는 값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스태틱 변수는 이게 특징이에요. 그냥 클래스에만 존재하고 객체에는 따라 들어가지 않는다. 조작은 할 수 있고 리모컨 조작을 할 수가 있지만 저장을 했을 때 다른 객체들도 그 저장된 값을 바라본다. 요게 차이고요. 그리고 스태틱 변수 같은 경우는 스태틱 생성자를 통해서 또 초기화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것도 생성자예요. 이건 스태틱 변수를 초기화하기 위한 생성자고요. 여기다가 rest id 해서 0이라는 값을 만약에 넣어주게 되면 이 rest id는 이 스태틱 생성자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딱 한 번 돌아요. 지금 밑에 이런 생성자들은 객체가 만들어질 때 돌았잖아요. new 할 때 그때 이 생성자가 돌아서 값이 들어가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프로그램이 한 번 실행이 되면 돌아요. 객체가 안 만들어져도 돌아요.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뭘 할 거냐면은 자, 우리가 아티클 생성자에다가 rest id 뿔뿔을 할 거고요. 여기다가 rest id를 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지우고 요것도 지우고. 자, 이 상태에서 얘 실행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아티클 객체 만들어서 new 아티클 1에다가 넣었고 아티클 객체 하나 더 만들어서 아티클 2에다가 넣었어요. 그리고 각각 id 뽑고 있어요. 그럼 생성자 new 객체 했으니까 생성자 당연히 돌겠죠? 지금 이 생성자가 도는 거죠. 얘 아니죠. 인자값 없으니까 얘가 도는데 last id 뿔뿔이고 this id에다가 last id 넣어줬대요. 근데 이 last id는 초기화를 0으로 시켜줬어요. 이 스태틱은 프로그램 실행되면 무조건 한번 돈다 그랬으니까 객체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얘가 먼저 도는 거예요. 1번. 그리고 객체가 만들어질 때 이 생성자가 2번으로 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실행값은 어떻게 나올까요? 네, 1, 2가 나오게 됩니다. 왜냐면 여긴 당연히 1일 거고, 왜냐면은 last id 0인 거를 지금 여기가 처음에 0이었어요. 그 last id라는 변수가 프로그램 돌리자마자 스태틱 생성자가 실행이 돼서 0이었어요. 근데 new article 객체 만들 때 이 생성자 실행이 되면서 뿔뿔이 됐죠. 그럼 얘 지금 1로 변했죠. 0 아니고. 그 상태에서 id에다가 넣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id에는 1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두 번째 객체 또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 지금 last id 1인 상태잖아요. 예. 1인데 또 뿔뿔을 했네요. 그럼 2가 되겠죠? 2라는 값을 this id에 다시 넣어준 거죠. 그럼 여기서는 2가 되는 거죠. 지금 이거예요. 지금 이거를 한 거고, 그리고 나서 이것도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자, 이런 뭐죠? 지금 이 형태, this 생각하지 마시고 이 형태, 메서드를 실행하는 모습이죠.
메서드를 실행할 때 우리가 메서드명 그리고 가로 열고 닫고 세미콜론 찍었어요. 요 안에다가 last id 플러스 1 해주고 2022 12 12 12 이런 식으로 값을 넣으면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이 클래스 안에 있는 다른 생성자 찾아가라는 거예요. 인자값 줬잖아요. 다른 메서드를 찾아가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인자값에 맞는 이 메서드를 찾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실제로 요거는 이게 더 어렵겠구나. 네, 그냥 이렇게 인자값 넣어주면 디스 가로 열고 닫고 세미콜론 찍은 다음에 안에다 인자값 넣어주면 요거랑 맞는 다른 생성자를 찾아간다. 근데 지금 이게 맞는 거니까 얘를 찾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이 값 뭐죠? last id 플러스 1 했죠. 그거 지금 id로 가져오는 거고요. 뒤에 있는 이 값 reg date로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서 실행을 시키면 어떻게 되죠? 그대로 1, 2가 나오게 돼요. 이게 왜냐면 자, new article 객체 만들었죠? 그럼 이 생성자 실행돼요. 그리고 static 프로그램 돌렸으니까 이거 이전에 얘가 먼저 돌고 있어요. 1번 last id는 0이죠. 그 상태로 article 생성자 돌면서 얘가 2번 this 해서 이 생성자 찾아가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생성자한테 매개 변수 줬죠. id reg date 줬고요. 그러면 이 id랑 이 reg date를 다시 this id랑 this reg date한테 값을 넣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1, 2가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죠. 처음 실행됐을 때 얘 0인데 0 플러스 1 넣어준 거고 여기 값 넣어준 거고, 근데 얘 보내고 나서 뿔뿔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1 들어오는 거고요. 두 번째 실행됐을 때 뿔뿔 됐잖아요. 그럼 얘는 이미 1인 상태고 여기다가 1 더하기 1 2 넘겨주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1, 2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써놓으면은 우리가 여기다가 아까 매개 변수 있는 생성자 찾아갈 때 이렇게 값 넣었잖아요. 그죠? 지금 이렇게 써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왜냐면 어차피 여기서 찾아가라고 하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그럼 이거 출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1, 2가 나오는 걸 알아요. 이제 얘는 뭐가 나올까요? 그쵸? 얘는 그냥 5가 나와요. 왜? 얘는 얘를 거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바로 여기로 오니까. 그러면 매개 인자로 받은 이 값이 그대로 매개 변수로 오는 거고 그 매개 변수 넣어준 거니까 이렇게 쓰게 되면 얘를 거치지 않는 거죠. 근데 얘만 쓰게 되면 이 과정을 통해서 얘를 거치고 있는 거죠. 얘가 지금 얘를 거치고 실행이 되는 거죠. 좀 헷갈려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왜 했냐면 자, 얘네를 냅두고 articles 그래서 new article 10 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고 필요 없고 이 아티클 아티클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변화한 게 아티클 타입의 배열 만들었고요. 그 아티클스라는 변수에다가 객체 지금 계속 만들어서 넣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출력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죠? 1 나오는 거죠. 왜? 아티클 객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아까 했던 거 계속 반복했던 거 얘 생성자 실행되는 거잖아요. 이 스태틱 프로그램 실행될 때 당연히 도는 거니까 아까 계속 반복을 했죠? 그러면 얘를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면 1, 2, 3, 4가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했던 이 작업이 뭐냐면은 아까 제가 좀 전에 게시판이라고 대입을 하고 인력관리사무소를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글 번호가 이제 자동으로 증가를 하잖아요. 그런 걸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글 번호라고 하는 그 라스트 아이디, 이 아이디 값을 자동 증가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쓰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이제 카페 같은 데나 여기서 카페가 있다. 카페 같은 데 아무 데나 그냥 들어가서 전체 글 보기 하면은 얘 같은 경우는 글 번호가 딱히 없네요. 방이 있네요. 얘 말고 얘도 그냥 이렇게 되는구나. 보통 이제 글 번호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글 번호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건데, 그러면 그래서 여행 여기서 지금 여기 볼게요. 좋은 예시가 나왔네요. 여기 보시면 지금 139,543이래요. 이게 게시글 번호거든요. 그럼 게시글이 139,543까지 쌓인 거예요. 쭉 0번부터. 그래서 게시글 번호가 자동으로 부여가 돼서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동 넘버링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라는 걸 안 거고, 그리고 그걸 하면서 이제 스태틱 변수에 대한 거 그리고 생성자 좀 추가적으로 이제 다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를 이거 하나만 더 할게요. 7에 테스트 그냥 대충 넣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얘 출력하면 어떻게 되죠? 아까랑 똑같아요. 인자값을 준 상황이에요. 객체를 만들 때. 그러면 요거 안 타고 바로 여기로 오니까 id 7 나오겠죠? 이거는 이제 배열로 쓰든 그냥 변수로 쓰든 똑같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했던 거는 사실 여기를 4로 바꿔놓고 실행을 시키면 당연히 에러가 나오겠죠. 왜냐면 이 크기는 4인데 그 안에 5개가 들어있으니까 인덱스 오브 바운즈 해가지고 익셉션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5로 늘리면 문제가 없을 거고요. 얘를 더 크게 해도 문제가 없겠죠. 근데 이거 아까 인력사무소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내가 그 뭔가 게시글이 하나 추가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를 1000으로 해놨어요.
게시글 1000개만 들어오겠지. 근데 1000이 넘어가요. 그럼 게시글이 등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아까 그 부족했을 때 에러처럼. 그럼 그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버 끄고 수정하고 배포해야 돼요. 말이 안 되니까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스마트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다음 시간에 좀 할 거고요. 그러면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9시부터 다시 하겠습니다.